네. 그 오늘 사실 저희 주제 안에 너무나 많은 사실 그 논의들이 섞여 있어서 어디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거의 뭐 인문학의 지속 가능성부터 시작해서 인문에 대해 어떤 분과 학문의 재조정이라든지 한국학을 중심으로 한 어떤 인식의 확장, 뭐 이해, 새로운 이해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주제들이 많은데요. 제 생각에 오늘 그 논평하신 선생님들에 대해서 화답을 하실 기회를 발표자 선생님들이 한 번도 갖지 못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 박태균 원장님께서 일단 유준표 선생님이 길게 논평해 주셨으니까 한 짧게 화답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이정원 교수님 제가 끊었는데 아무튼 그 말씀에 대해서 학자님께서 아주 짧게 화답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플로어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시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예. 독재를 하고 짧게 하라고 하셔서 짧게 하겠습니다. 화답을 하라 그러니까 화답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논평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한국학의 앞부분에서 여러 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이제 저희 이 한국 현대사의 또 근현대사의 특징을 보여주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 극복돼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뭐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그런 부분은 좀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아까 발표하다가 사실 한 가지 놓친 점을 말씀을 해주신 게 저는 인문학의 위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인문학의 위기는 그 뭐 정부의 지원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인문학 자체가 초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뭐 지금 인문대학에서 인문학 최고 경자 과정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시지만 사실 그걸 통해서 본인이 어떤 뭐 인문학적인 교양을 쌓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계시지만 그걸 통해서 한국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는 생각 가지고 계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우리 지금 인문학이 우리 사회가 처하고 있는 현실을 분석하면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대안들을 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그것이 인문학이 사실 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인문학을 하니까 다른 인문학 하시는 선생님들 생각 어떠신지 저도 궁금하고 한 가지는 제가 그 얘기는 제가 여기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화답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화답은 여러 가지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학장님. 네, 저도 그 이정원 선생님 그 논평해 주셔서 되게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우리 박태균 선생님과 유준필 선생님의 그 말씀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 이정원 선생님이 그 얘기하신 우리 현재 인류가 지금의 진화 단계에서 당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을 갖다가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과제, 그 다음에 한국이라고 하는 그 현재 시점의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특이성, 이런 것들은 다 충분히 공감이 갈 만한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거는 좀 더 구체화, 그죠? 우리의 우리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질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보고 좀 설명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구체화된 그런 제안들이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과 충돌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인문학이라고 하는 그 틀을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좀 생각을 해볼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서 그 틀을 조금 더 채워주는 말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박태균 선생님 조금 전에 하신 우리 인문학의 위기의 그 결정적인 요인으로서 우리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바, 요청하는 바에 대한 그 답이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어떤 인문학이든 그것이 모범적인 인문학이 됐을 때는 그 시대에서 요청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를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길러진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박태경 선생님은 이제 전통적인 그 한국학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더 좋게 만들 것이고 어떻게 더 발전시키고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라고 생각이 들면 저는 한국학보다는 그러니까 인문학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다라는 점을 갖다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학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한 20분 조금 넘게 남은 것 같은데요. 일단 화면을 켜놓으신 선생님들 중에서 혹시 발표하신 선생님들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논평하신 선생님들에 대해서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이나 서로 자유롭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은데 김전 선생님께서 책방에 올리셨는데 아무도 올리진 않으신 것 같고 네, 저도 사실 질문들이 이제 사회를 보기 때문에 좀 이따가 시간이 되면은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요. 네, 손을 자유롭게 들어주시거나 그냥 마이크를 켜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쌤 선생님 들어오셨는데 질문이 있으셔서 들어오셨나요? 쌤 선생님 갑자기 얼굴이 예, 말씀하시겠어요? 쌤 선생님? 뭐 말씀해야 될 것 같아서 켰는데 근데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 안지현 선생 말씀하신 대로 워낙 오늘 나온 이야기들 너무 다양해서 어디서부터 예, 뭐 저는 이 한국학 학장님 그 처음 나오신 그 도대체 다시 인용하면 한국학 도대체 뭔지 30년 동안 생각해 봤는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국적으로는 뭐 그 규범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한국에서 필요하는 대로 한국학 진행하면 되고 미국에서 나름대로 유럽에서 나름 다 조금씩 달라요. 거기서 뭐 필요하는 대로 자기 상황 보고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학장님 그리고 그 박대균 원장님 하신 말씀 사실 다 동의합니다. 다 동의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저는 그거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한 거의 20년 동안 한국에서 살면서 수많은 기관에서 연락받고 "이런 한국학 프로젝트 좀 합시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그 소동 없이 진행해 버렸어요. 결국에는 어떤 기관에서 뭐가 원하는지 그리고 그 기관장 뭐 하는지 그 눈치 보고 진행하니까 그래서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사람들 연구자 자기 관심 분야 좀 발전시키고 그런 상황 그런 환경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계속 안 된 것 같아요. 네. 아마 학장님 하신 말씀 다 동의하실 텐데 왜 안 되는지 그거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쌤 선생님 지금 지적해 주신 게 아까 저는 박태균 원장님께서 뭐 그 기관이 주도한 한국학 그 문제점들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성찰이 부재하고 그러니까 아니면 부족하거나 부재는 너무 이제 강한 말인 것 같고. 근데 혹시 이석재 학생님이나 박태균 원장님께서 지금 쌤 선생님 말씀하신 왜 여태까지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하지 못했느냐에 대해서 답을 하실 분이 계실까요? 아니면 그냥 자유롭게 토론을 할까요? 예, 자유롭게 하시죠. 근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세 선생님 말씀하신 게 저는 이제 정부 차원의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는 서울대 차원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대도 뭐 저희 총장님이 바뀔 때마다에 바뀌는 게 있고 뿐만 아니라 규장학 같은 경우에도 원장이 어떤 분이 되시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뀌는 것도 있고. 근데 사실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유준필 선생님께서 뭐 꼭 서울대가 다 해야 되느냐, 또 전 샘 선생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해요. 미국에서 하는 게 있고 유럽에서 하는 게 있고 각각의 자기들의 이제 수요가 있는 건데 우리가 뭐 꼭 서울대가 이거를 다 하고 한국이 다 해야 되느냐. 그런데 저는 학교에서
뭐 텐텐 프로젝트 한다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게 한국학이라는 게 단일 분과 학문이 아니라서 지원하기는 어렵지만 세계 1등하기 제일 좋은 분야가 사실 한국학이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너무나 좋아졌기 때문에 외국인 학자들하고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20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 학자들이 한국 학자들하고는 얘기 잘 안 하려고 했어요. 한국 학자들하고 얘기해봤자 맨날 결론이 똑같다. 일본은 나쁜 놈이다. 그 다 모든 것의 결론은 그걸로 간다. 라고 하면서 안 하고. 근데 사실 우리 새로운 그 인문학 하는 세대들 또 사회학 하는 세대들이 정말 학문적으로 성숙하고 굉장히 수준 높은 글들이 나오고 하면서 이제 점점 더 소통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문대 학장님께서 신한국학을 하신다라고 할 때 저희가 저희 자체의 능력이나 분야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그걸 기반해서 확대를 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라는 굉장히 좋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발표자들이 자꾸 얘기를 저도 자꾸 껴서 죄송한데 그냥 한마디만 박태영 선생님 말씀에 이어서 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그 지금 선생님이 지적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제일 큰 문제점은 뭐냐면 연구를 수주하는 입장 쪽에서 결론이 나 있는 상태들이 되게 많아요. 한국다움, 코리안네스는 좀 멋있는 걸로 포장을 해줘서 이거를 우리가 쓸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인데 사실 인문대에서 한국다움이 무엇이냐, 한국다움이 무엇이냐라는 연구를 또 10년 해보니까 별로가 없더라. 그걸 그, 그 옛날에 한국 철학자 대회에서 김재권 선생님이라고 미국에서 활동하신 그분 불러서 모셔서 강의를 했는데 그분 강의 주제가 한국 철학이라는 걸 왜 하냐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철학은 보편학문인데 그 앞에 한국 철학 붙여서 뭘 하겠냐라고 하는 그 지적을 하는데 그게 저희의 결론일 수도 있는데 이게 주제와 결론이 그 결정이 된 상태에서 이걸 하라고 하는 방식은 학문을 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학원 인문학에서는 뭘 하려고 하냐면 저희가 일단 모여서 저희가 반성을 해보고 저희가 자각을 해보고 저희가 공부를 해보면 그래서 뭐가 나오게 되면 이제 그거를 저희가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이 구조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균 선생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화상으로 뵈서 사실은 박태균 선생님 아까 이제 짧은 발표 시간이라서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정부기관에서 코리아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데서 해외 한국학 지원하고 하는 사업도 하고는 있는데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델이 옛날에 재팬 파운데이션 모델이었는데 버블이 꺼지기 전에 일본에서 파산 공세로 진짜 재팬 파운데이션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퍼붓고 도시바 그다음에 미쯔비시 할 것이 일본의 대기업들이 다 그런 프로페서십 만들어서 엄청나게 했는데 망했어요. 결론은. 그러니까 일본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이나 유럽에서 별 그렇게 큰 성과가 없이 거의 사양 산업처럼 돼버렸고 그 반면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에 있는 학생들이 스스로 관심을 갖고 성장한 게 아니라 돈만 퍼본 거예요. 반면에 중국학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돈 된 적 없거든요. 중국에 돈 되지 않았는데도 자체 내륙이 생겨가지고 지금도 중국학이 막강해졌죠. 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재팬 파운데이션 모델처럼 흉내만 조금 내봤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박태균 선생님 말씀대로 요즘에 우리 학생들 뭐냐면 우리 인문대에서 인문대 내에서 그래도 압도적인 다수가 한국학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 또 한국학이라는 게 국학이라는 용어는 약간 좀 폴리티컬리 인커렉트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국학이라는 의미에서도 한국학의 중요성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아마 이거는 서양학문 하시는 분이나 동양학 하시는 분들이 다들 동의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학자님께서 가령 인문대학의 외국인 교수 티오를 한국학으로 10명 달라면 또 학과 간에 싸움 날 테니까 규장각 한국학 원장님하고 잘 말씀하셔서 규장각 소속으로 한 10명쯤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문학과 역사거든요. 그 학문에 우리 그 한국학 중국학도 그렇고 그 기본이 되는 게 그래서
그 정도 하면 지금 사실 그 규장각에서 매해 한 10억 정도 받아가지고 연구 프로젝트를 계속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총장께서 의지가 있으시면은 학교에서 그 정도 재원은 충분히 한 10명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거는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학장님께서 한번 그거를 건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질문은 박태균 선생님한테 드렸지만 또 학장님한테도 한번 부담을 좀 드려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태균 선생님 답하시죠. 굉장히 저는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저도 제가 그 코리아 파운데이션의 뭐 자문위원, 감사위원 이런 걸로 거의 뭐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코리아 파운데이션이 단 한 번도 한국학 관련된 분이 이사장을 맡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사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발전 방향이라는 게 좀 정해지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한국학 관련된 부분을 뭐 독립을 시켜야 되는데 이건 또 한국학중앙연구원에 한국학진흥사업단이 있어서 이제 그 문제가 있고 근데 그것과 관계없이 저는 서울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저는 분명히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좀 쉽지가 않네요. 제가 뭐 유준필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관련해가지고 뭐 총장님한테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그렇게 제가 감동을 못 드린 것 같아요. 이게 막 울면서 발표를 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뭐 호소를 했어야 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 김명환 선생님께서 덕담을 남기셨으니까 너무 길어서 제가 읽어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예, 잘하고 계신다고 화이팅 하셨습니다. 예, 그 논의가 한국학 쪽으로 갔다가 또 인문학의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갔다가 조금 나뉘는 것 같긴 한데요. 전 사실 사회자지만 학장님께서 오늘 끝나기 전에 제가 물론 사석에서도 여러 번 이걸 여쭤보기도 했고 아직 답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오늘 박태균 교수님하고 이제 유준표 선생님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듣기에는 한국학의 전반적인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고 저는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서울대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빨리 끝냈어요. 근데 이제 학장님께서 구상하시는 신한국 인문학에서는 제가 볼 땐 두 갈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한국학 그리고 새로운 어떤 아까 누가 어디서 말하는지 유준표 선생님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그 뭐 복수의 한국학이 될지 아무튼 어떤 한국학의 새로운 어떤 그 쇄신 그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인문학 전체의 어떤 쇄신인데 이제 그 두 개가 어떻게 접합이 되는지는 전 아직 조금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진 않고요. 그 부분을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한선영 선생님께서 또 손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회자 질문을 일단 좀 이따가.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하시고 제 시간이 남으면 하고 예, 학장님 그러면 제 궁금증에 대한 답을. 네, 그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게 지금 전통적인 의미의 한국학과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신한국 인문학과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거를 임의적으로 관계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 아주 다행스럽게 그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런 주제별 연구 같은 것들이 그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수자와 내러티브의 문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그 언어의 말과 그 인간의 말과 글 같은 언어와 말 같은 그런 주제들을 갖다 하게 되면 그 전통적인 인문학 분야, 그러니까 한국학 분야에 계셨던 분들하고 그 다음에 뭐 외국 문학을 하시던 분이나 아니면 저같이 서양 근대철학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특정 주제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게 돼서 나름대로의 연구 성과도 내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약간 위에서의 어떤 연결시켜주는 어떤 그 틀이 있는 상황에서 이것들을 추진하기보다는 제가 좀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답이 됐나요? 예. 저도 뭐 어렴풋이 그렇게 연결을 시켰고 유준표 선생님이 말씀하신 아까 그 comparative, 그 비교하기라고 표현하셨는데 예, 제 머릿속에서 아무튼 그런 쪽으로 이제 아무튼 실제로 저희가 그러면은 뭐 어떤 구조적인 인문대 틀을 이제 많이 사실은 바꿔야 되니까 디스플린에서의 변화가 사실 제도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아니면 뭐 상호작용을 하겠지만 아무튼 네, 잘 들었습니다. 한상 선생님, 사회자가 말이 너무 많아서 예. 아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유준필 선생님 제안도 아주 그런 점에서 그 굉장히 저는 그 함축이 굉장히 많고 건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를테면 앞으로 그 비교 문학과 같은 그런 우리 지금 대학에 있는 협동과정 같은 그런 그 형태에 더 지원을 많이 하게 돼서 협동과정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그런 연구 주제나 연구 테마들이 그 조금 더 그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변화 같은 것도 저희가 도모해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저희 구성원들이 같이 합의를 하고 같이 지지를 해야 되는 그런 변화일 것 같은데 그게 제도적인 변화로서는 저는 첫 변화들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오랫동안 못 보고 있어서 지금 엄청 혼났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사실 저는 이렇게 여러 사정들도 잘 모르고 있기는 합니다만, 좋은 말씀 들어서 많이 배울 수가 있었고요. 네, 인문학 위기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인문학 위기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인문학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을 해결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걸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고등 연구기관으로서 인문학의 연구가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미션으로서 뭔가 그 사회나 세계에 대한 어떤 그 연구를 통해서 기여를 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미션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인문학의 위기를 진단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물론 모든 선생님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더 특별히 이쪽을 강조하신 것 같기는 합니다만 또 한 가지 그 인문학 연구의 또 다른 미션이라고 한다면 보다 기본적으로 정말 학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수준에서 뭔가 인문학적인 지적인 욕구라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문학의 형태든 역사의 형태든 철학이든 종교든 그런 인문학적인 지적인 욕구를 학적인 방식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그걸 발전시키고 충족시켜 왔는가. 그것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직면한 우리 사회의 현안 문제에 어떻게 답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일단은 차치하더라도 그동안 인류가 그동안 계속해서 가지고 왔고 각각의 학문 분과 내에서 고민해 오고 학적인 노력을 통해서 뭔가 해결해 가려고 하고 했던 그 문제의식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만큼 그걸 담당을 했고 서울대 인문대가 그것을 그 각자의 분야에서 얼마만큼 그 연구를 튼실하게 해 왔는가. 이제 그 미션도 우리가 그 미션의 관점에서 그 미션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인문학의 위기가 오지는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도 두 트랙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샘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잘 진행이 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볼 때 이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같이 가고 특히 보다 더욱더 근본적인 요구 사항으로서 각각의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를 마음껏 그런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그 학자로서의 그 역량을 발휘하고 그 연구를 자신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려고 하는 그것이 충실이 되고 나서 그러한 컨피던스를 가지고서 당면한 이제 사회적인 기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또 굉장히 효율적으로 접근해 갈 수 있을 그 문제의식을 스스로 키워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지금 현재 저희 구조를 보게 되면 이걸 둘을 동시에 하기에는, 특히 이제 주니어 때부터 동시에 하기에는 뭔가 좀 버거운 측면도 분명히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학자가, 개개인의 연구자가 정말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연구를 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 보장이 된 상태에서 이제 몇몇의 그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선생님들이 이제 그건 이제 보다 바텀업일 테고, 지금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 하에서 탑다운의 방식으로 그 문제의식이 공유되면 같이 또 이어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혹시 지금 이게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 것이, 그 둘이 충돌하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충돌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우려고,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좀 함께 고려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학장님 마이크 켜셨는데, 예. 네, 아니 굉장히 깊은 문제 제기이고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사실 인문학의 위기가 오지 않은 곳이 만약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 어디를 해외의 대학을 생각해 본다면 거기서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회 현안들에 대한 답들을 갖다 막 많이 제시해주고 있어서 위기가 안 왔냐라고 물어보면 꼭 그런 거라기보다는 사실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전통적인 그런 테두리 내에서의 그 작업들을 동안 충실히 해왔고, 그걸 통해서 인문학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갖다가 드러내고 사람들이 그 의미를 갖다가 마음 깊이 간직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고유한 어떤 학문으로서의 추구와 그다음에 사회적 요구의 부응에 대한 그 두 축 중에서 후자를 너무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지적은 너무나 타당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를 강조를 할 때 특히나 소정학자들이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런 문제까지 지금 담당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담을 주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도 깊이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래서 신한국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첫 번째 축을 하지 말자라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제가 오늘 발표에서 제가 그걸 너무 좀 강조를 안 했던 느낌이 좀 근데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막 물에 물 타든 뭐 술에 술 타든 너무 막 다 하겠다는 얘기 아니냐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좀 그래요 사실. 예, 솔직히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 해야 되는 상황, 이거 그 두 축을 다 만족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약간의 첫 번째 축에서 저희가 만약 힘을 못 받고 있다면 두 번째 축에 대한 약간의 무게중심을 한번 살짝 바꿔보는 것도 이 전체적인 어떤 점 스타트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축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사회에서 제기해주는 문제 해결에는 우리 관심을 가지지 말고 우리 본연의 그것에서 집중을 하자. 지금 답도 안 나오는데 자꾸 답을 주겠다고 노력을 해보니까 한 5년간 허송세월 했으니까 이런 거는 하지 말고 본연의 우리 작업외로 다시 들어가자라고 하는 결론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첫 번째 축으로 해서 중요했던 학문을 위한 학문으로서의 어떤 보편적 인간의 이해를 제시하는 그쪽으로 훨씬 더 몰아가는 그런 힘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인문학이 무엇이어야 될 것인가, 무엇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저희 구성원들이 모두 좀 강렬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디에 무게중심을 갖다가 놓을지,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한 그 논의를 저희가 신한국 인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구호 아래서 좀 해보자라고 하는 게 제 취지이고 제 목적입니다.
예, 저희 이제 한 4분쯤 남았는데요. 저도 오늘 깊이 경청을 하다 보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다음에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김상훈 선생님하고 김명 선생님하고 계속 너무 고맙게도 카메라 켜셨는데 그래도 한 말씀씩 해주시고 저희가 헤어져야지 덜 섭섭할 것 같아요. 부학장들은 일단 빼겠습니다. 제가 빨리 먼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아니, 카메라 켜면은 한마디 해야 되는 건가요? 저 다음부터 그러면 안 말하고 키겠습니다. 싶다라는 사인이에요. 암묵적인 임플리케이션이 나 좀 봐주세요. 그러면은 간단히 뭐 질문할보다는 제가 평소 생각하는 거는 한국인으로서 인문학 하는 거는 꼭 한국인이라서 가진 문제의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일단 언어를 우리가 한국어를 학술 용어를 한국어로 부분적으로나마 다들 사용을 한다는 게 가장 큰 공통점일 텐데 그게 참 좀 미묘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한국인으로서 인문학을 한다는 걸 규정하는 일이면서도 또 해외 학계하고 소통이 왜 잘 안 되냐,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일 수도 있어서 그거를 연계하거나 극복하거나 하는 어떤 언어적인 이 부분을 장벽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정체성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식으로 사실 신한국 인문학의 일부분으로 또 고민해야 될지도, 그러니까 학술 용어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거를 활용을 할지 극복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말씀 들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 선생님, 마지막 멘트가 되실 것 같습니다. 피날레를 장식해 주십시오. 예, 저 마지막에 얘기하려니 앞에 저는 오늘 많이 배워가지고요. 따로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저 얘기 듣다 보니까 예, 할 얘기는 없습니다. 할 얘기는 없는데 그냥 저 갑자기 궁금해지긴 하네요. 다른 그 인문학의 위기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사회의 요구에 답을 해야 된다 이런 그 요구 자체는 다들 느끼고 있고 한데 사회의 요구가 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요새 자꾸 일단 사회의 요구가 우리 사회가 뭘 요구하는지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문학 하긴 하지만 거기에 무슨 답을 해야 될지 이런 것부터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제가 뭐 프랑스에서 유학해서 프랑스밖에 모르긴 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인문학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다른 나라들도 그 무슨 사회에 대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인문학이 그런 걸로 존재 가치를 자기 스스로 찾고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참 여러 가지 그냥 문제의식만 안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딱 4시인데요. 오늘도 또 아쉬움을 머금고 헤어져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카메라를 켜지 않으셔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선생님들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다음에 이 주제로 한 번 더 집담회를 열던지 해서 저희가 오늘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더 많이 논쟁하시고 더 많이 싸우고 예, 그러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저는 이제 30초만 사회자 마음대로 저는 흑인문학을 해서 미국밖에 모르고 저도 미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전 사실 아까 한상현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좀 다르거든요. 근본적인 학문이랑 저희 사회 요구랑 그 미국의 경우를 봤을 때는 아주 수십 년 동안 격렬하게 커리큘럼 논쟁을 하고 그게 이슈화가 되면서 이제 그런데 저희도 좀 저는 이제 이거를 출발로 해서 아까 김영환 선생님 좋은 말씀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더 논쟁을 하고 더 많이 싸우고 예, 더 생산적인 대화가 계속 있어야지 사실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너무 길었습니다, 하족이.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또 이걸 잘 모아서 저희 오늘 주신 말씀 잘 모아서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기로 하고 8월 말에 있는 종합토론에서 다른 팀들과 만나서 더 좋은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 토론자 선생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와주신 선생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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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